안녕하세요. 자, 저번에 이어서 여기 부가가치세 오늘도 똑같이 부속 서류하고 실기하고 부속 서류하고 실기하고 아시죠? 그다음에 우리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 신고서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자,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자, 교재는 284페이지고요. 자, 거기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짜증나는 동네예요. 맞죠? 여기. 자, 해석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간주나 의제라는 뜻이 실제로는 그거는 아닌데 법에서 그렇게 보는 거 우리가 의제 내지는 간주 같은 말에 같은 말. 그러니까 일단 뜻이 뭐냐 매입세 이거 뜻이 뭐냐면은요 매입세를 부담한 건 실제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담한 건 아닌데 매입세를 빼준 매입세로 의제에서 빼준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이제 이런 애들이 좀 이제 앞으로 자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왜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제도가 나왔는지 설명을 할게요. 알죠? 설명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하는 취지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아시죠? 그냥 외우시기만 하시면 돼 원래는. 근데 이걸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게 되잖아요. 그냥 외우시면 단점이 참 까먹어요. 알죠?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좀 오래 남으려면 이게 이해가 좀 돼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할 텐데 이게 좀 여러분들 이론이 좀 복잡해요. 아시죠? 이걸 이해하시기 위한 이론이 복잡하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되시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해가 혹시라도 안 되시거나 아니 나 이해 하나도 못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시면 우리에게 최후의 수단이 있죠. 암기. 최후의 수단. 알죠? 떠들어 볼게요. 일단 보시면 자 여기서 주인공은 C입니다. C. 그래서 주인공은 C예요. 요놈이 주인공입니다. 자 해볼게요. 보시면 자 여기 A 사업자가 있고요. 여기 A 사업자는 10% 사업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B는 면세 사업자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C는 10% 사업자 그 다음에 여기는 소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게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 여러분 부가가치가 뭐예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거예요. 부가가치라고 하죠. 내가 먹고 싶은 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먹고 싶은 이익 알죠? 부가가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알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자 A가 매입한 금액은 없어요. A가 최초 생산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매입한 금액은 없고요. 얘가 이제 1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부가가치라면서요. 그럼 매입액이 0이니까 얘는 100원의 가치를 얻고 싶으면 B한테 100원에 판매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개념이 뭐냐면 면세 사업자가 매출할 때는 면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면세 사업자가 매입하면 매입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꽤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영세율이나 면세는요 언제 적용이 되냐면 판매할 때나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과 면세는요 판매할 때나 적용이 되지 우리가 매입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알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에요. 알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지 말지는 오직 매입자 기준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A 입장에서는 본인이 매출자예요. 맞죠? A하고 B와의 거래에서는 A가 매출자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A는 본인이 10% 사업자니까 매출한 100원에 10%를 내야 돼요. 알죠? 그래서 10원을 갖다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본인 돈 내요? 아니면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요? 저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B가 면세 사업자는 상관 안 해요. 알죠? 그래서 100원에 10%인 부가가치세 10원을 뜯는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도 110원 부담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되시겠죠? 그래서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면세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 10원이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럼 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야 되는데 우리 매입세 공제되는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증빙 서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면세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못 주지 세금 계산서를 10%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받습니다. 아셨죠? 그 10번째 요건. 근데 과세 사업에 써야 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왜냐면 과세 사업에 써야 매출세액을 내니까 매입세 공제 해주기 잘하는 거거든요. 생수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면세 사업자는 과세 사업에 써야 면세 사업에 써요. 그렇죠? 면세 사업에 쓰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안 내니까 매입세 공제만 해주면 그건 세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는 세금 계산서는 받았지만 과세 사업에 쓰지 않고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배우셨던 게 우리가 불공제 사회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매입세 불공제 사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110원 줬는데 10원 못 돌려받죠? 못 빼니까 110원 주고 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 면세 사업자가 400의 가치를 내고 싶으면 110원 주고 산 꼴이죠. 110원 주고 산 꼴이니까 C한테 510원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즉 10원 매입세 못 돌려받은 걸 판매 가격에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B는 C한테 얼마에 팔려면 510원에 파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B와 C와의 관계에서는 B가 판매자인 거잖아요. 그럼 B 본인이 면세이기 때문에 C한테 팔 때 부가가치세는 걷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510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가 없죠. 맞죠?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얘가 본질은 뭐냐면 B가 만약에 10원의 매입세 공제를 받았대요. 받았으면 100원에 매입한 꼴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400의 가치를 내고 싶으면 C한테 500원에 팔면 되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B의 매출액 510원 있죠? 이 B의 매출액 510원에는 전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A한테 줬던 걸 못 돌려받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500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B의 매출액 안에는 이렇게. 자, 그러면 C 입장에서는 B한테 510원 주고 샀죠? 맞죠, 여러분들? 510원 주고 샀잖아요. 그럼 510원을 주고 샀으면 C 입장에서는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510원 주고 샀으니까요. 다시 소비자한테 1010원에 팔아야 돼요. 되시겠죠?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한테 1010원에 팔 때는 부가가치세 101원 높게 10% 해서 1010원을 본인이 먹고 101원은 세무서에 갖다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까지 드셨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뭐냐면 지금 세무서가 걷어들인 건 얼마냐면 A한테 10원 걷어들였고요. 그 다음에 B한테 10원 안 돌려줬으니까 여전히 10원 걷어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C한테 101원 걷어들였죠. 이렇게 하게 되면 총 얼마를 걷어들였냐면 국가는 111원을 걷어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있죠? 거기에 10%만 걷는 게 원래 맞아요. 맞죠? 그럼 여기 10% 사업자가 두 명이죠. 여기 A하고 C잖아요. 그럼 A가 창출한 가치는 100원. 그다음에 C가 창출한 가치 500원. 합쳐서 600원이죠. 그 600원의 10%인 60원만 걷는 게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게 정확한 거예요. 국가는 111원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얼마를 추가적으로 더 걷어들였냐면 51원을 추가적으로 걷어들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요거의 내용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1010원이 C의 매출액이죠. C의 매출액이에요. 이 C의 매출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A의 부가가치
C의 매출액이 1,010원이잖아요. 맞죠? 1,010원이고 A의 부가가치는 저기 100원이죠, 여러분들. 응? 그 다음에 B의 부가가치. B의 부가가치 400원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 여기서 C는 본인이죠. 칸이 모자라다. C예요. 가로 아니라 얘 500원. 여기에다가요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 A가 10원을 냈던 걸 누구도 지금 못 빼고 있죠, 여러분들. C도 못 빼고 있고 B도 못 뺐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거 소비자한테 전가시켜 버린 거잖아요, 10원을. 그래서 이거 뭐냐면 A가 냈던 이건 부가가치가 그냥 부가가치 세죠, 10원은. 1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C의 매출. 되셨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10% 곱하면 지금 C가 낸 게 101원이죠. 맞죠, 여러분들? 101원. 여기에 10%. A의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 그 다음에 B의 부가가치 400원의 10%인 40원. 그 다음에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의 10%인 50원. 됐죠? 그리고 A가 냈던 부가가치세 다시 10%인 1원. 요렇게 네, 5가지가 더해져서 C가 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 400원은 누가 창출한 가치예요? 그렇죠.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예요. 그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는 안 돼요. 맞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수효과라고 불러요. 시험에 안 나와요, 절대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 짜증나 짜증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뭐냐면 그거 머리써도 돼요. 뭐냐면 국가가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건 과세를 포기했는데 이게 도중에 이렇게 과세사업자가 낑겨 들어가면은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포기한 게 다시 살아나는 효과를 환수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400원이죠. 여기에 10%인 40원이죠. 이걸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 미안하다.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A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원의 10%는 A가 냈잖아요. A가 냈는데 C가 또 내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 과세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 10원은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10% 또 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10원하고요. 여기 있는 1원 같은 경우에는 10원은 이중과세고 1원은 부가가치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기 때문에 얘는 과세를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한 번 더 과세가 됐죠. 그래서 이 추가로 징수한 51원 중에 40원과 누적효과는 이중과세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과세는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존재 거의 안 해요. 아셨죠?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이중과세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면 이 이중과세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냈던 10원을 누구한테 빼주면 돼요, 여러분. 맞죠? A가 냈던 10원을 누구도 못 빼가지고 전가시켜 버리니까 다시 여러분 누적부가가치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10원을 누구한테 빼주면 이게 이중과세가 제거가 됩니다. 아셨죠? 잘 보세요. 어디서 하냐면 이제 애니메이션 띄울 거예요. 잘 보시면 자, 그럼 실제로 요 C 있죠? 요 실제로 C가 B한테 준 건 510원의 부가가치세 0이죠. 원래는 요게 사실이에요. 요게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세법에서 의제를 시키냐면 이렇게 보시면
CD가 실제로는 510원의 매입세액은 주지 않았지만 너는 500원에 부가가치세 10원을 준 것처럼 의제를 시켜버려요. 매입세액을 진짜 안 줬죠. 안 줬지만 매입세액 10원을 준 것처럼 의제를 시켜버립니다.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 이중과세 제거해요. 표준. 예. 그렇죠. 이런 논리가 적다. 이중과세를 제거를 해야 되니까 C가 매입세액 10원을 부담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B한테 매입세액 10원 줬고 그리고 얘는 증명서류를 적격 증명서류를 받았다라고 또 의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적격 증명서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넌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의제를 해서 요거를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격 증명서류 받은 것처럼 의제하고 매입세 부담한 것처럼 의제시켜버리죠. 그리고 얘는 과세사업에 쓰니까 매출세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C가 10원을 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중과세가 제거가 된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C는 500원 더하기 매입세 10원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의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원을 빼면 C는 얼마 주고 산 꼴이에요? 의제를 시켜버리면. 저 500원 주고 산 꼴이에요. 10원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C는 500원 주고 산 꼴이기 때문에 이제 500의 가치를 얻으려면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면 됩니다. 맞죠?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소비자한테 1,000원에 부가가치세 이제 100원만 징수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C는 100원을 소비자한테 걷어서 내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가 얼마 걷어들였는지 보세요. 자, A한테 10원 걷어들였고, 근데 C한테 10원 빼줬죠. 10원 빼줬으니까 이 10원은 과세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얼마 걷었냐면 그냥 C한테 100원 걷었죠. 맞죠? 그러면 이 111원이 100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국가는 얼마 더 걷은 거예요? 40원 더 걷었어, 이제. 이렇게 의제를 시켜버리면. 이해되시겠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럼 10원 냈다가 돌려줬으니까 과세된 게 없는 거 10원은 C가 100원 냈으니까 여러분 100원만 걷어들인 거죠. 실제 징수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추가 징수는 40원이 된 거고요. 40원이 되면 요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는 어쩔 수 없이 과세를 했지만 이중과세는 제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는 이렇게 면세사업자한테 다시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한테 매입을 해서 소비자한테 팔게 되면 그때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의제해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과세 막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취지예요. 그렇죠? 그럼 잘 보셔야 될 게 그럼 나중에 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신고서에 입력하는 게 최근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C는 면세사업자 B한테 뭐 받았을까요? 계산서 받죠,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주는 거 계산서잖아요. 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있지만, 됐죠? 그럼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 계산서에 아니에요. 아니죠. 세금 계산서는 아니에요. C가 받은 거. 세금 계산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공제되는 곳에 넣으셔야 된다. 신고서. 그리고 챙기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C가 B한테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가가치가 얼마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이거 공식이 있어요. 띄울게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인이 맞아요. 죄송해요. 한국인이 맞다라는 거 그죠? 설명할게요. 아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솔직히 안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알죠? 우리가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될 서식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는 서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요, 중요한 게 공제 신고서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작성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여기 공제 신고서니까 여기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놈들을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 문제 대비해 주셔야 돼요. 죄송한데 제가 그 녹화를